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붉게 물든 차트와 공포에 질린 대중의 비명 속에서 비트코인이 가진 진실된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확인하시는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운 파란색 숫자들, 그리고 끝을 모르고 하락하는 그래프를 보면 많은 분이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비관론자들은 이때다 싶어 비트코인의 종말을 소리 높여 외치고, 혹자는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며 저주를 퍼붓고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그 깊은 의구심을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장 내 피 같은 자산이 반토막이 나고 그 이상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손실의 고통 앞에서 도망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함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사이페딘 아모스의 역작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을 다시 펼쳐들어야 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주 깊이 파고들 제7장의 주제는 바로 건전한 화폐와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 7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경제 이론이나 투자 기법을 다루는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역사에 대한 통찰이며, 왜 지금의 이 폭락장이 비트코인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 병든 세상에 왜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 유일한 대안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핵심적인 장입니다. 가격은 흔들려도 본질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품은 꺼져도 기반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7장의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이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단을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가 지나간 뒤 찾아올 거대한 기회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스탠다드 7장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는 이 장에서 매우 도발적이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화폐의 타락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가? 우리는 흔히 돈을 그저 물건을 사고 파는 편리한 교환 수단이나 가치를 저장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역사를 관통하는 통찰을 통해 화폐가 정치 권력과 결탁했을 때, 즉 화폐가 건전성을 잃고 타락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 개인의 삶과 자유를 억압하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화폐 시스템, 즉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한다고 주장하는 피아트 머니 시스템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폐 발행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이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중앙은행 관료들과 정치 권력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내어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거나 방만한 재정 운영에 구멍을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잉크와 종이만 있으면 무한대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사의 지팡이를 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법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7장에서 저자는 과거 인류가 경험했던 근본이제 시대와 현재의 피아트 머니 시대를 날카롭게 비교합니다. 근본이제 하에서, 즉 화폐가 실물 금과 연동되어 있던 시대에 정부는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나 대규모 국책 사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충당하려면 정부가 가진 금을 사용하거나 국민들에게 직접 세금을 더 걷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피 같은 돈이 명분 없는 전쟁이나 정치인들의 뱃속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즉 세금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이라는 건전한 화폐는 그 자체로 권력의 폭주를 막고 정부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제동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인류가 금과의 마지막 고리를 끊어버리고 완전한 피아트 머니 세상으로 진입하면서 권력의 모든 고삐가 풀려버렸습니다. 이제 정부는 전쟁을 하고 싶으면 굳이 국민의 동의를 구해 세금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중앙은행을 압박해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면 그만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명분 없는 끝없는 전쟁과 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막대한 전쟁 비용과 정부의 방만한 지출은 과연 누가 지불했을까요? 정부는 공짜로 돈을 쓴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성실하게 저축한 예금자들 여러분과 제가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장 사악한 형태의 세금을 통해서 말입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릅니다. 내가 가진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내어 구매력을 먼저 사용하고 국민들은 나중에 떨어진 구매력으로 고통받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의 이전이자 합법을 가장한 도둑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금융 교육가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날카로운 통찰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는 수십 년간 대중을 향해 외쳐왔습니다.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얼마나 과격하게 들렸습니까? 하지만 피아트 머니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면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정부가 발행하는 가짜 돈인 피아트 머니를 은행에 성실하게 저축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구매력과 노동의 가치를 정부와 은행 시스템에게 실시간으로 도둑맞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돈을 이용해 자산 가격을 올리고 당신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든다. 기요사키의 이 말은 비트코인 스탠다드 7장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피아트 머니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성실한 개인의 부를 권력을 쥔 자들에게로 이전시키는 거대한 착취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이 자산 시장의 폭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앙은행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돈을 풀면서 만들어낸 과도한 유동성과 레버리지의 잔치가 끝나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필연적이고 고통스러운 진통입니다. 피아트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대한 왜곡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자산이 함께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화폐의 타락은 단순히 내 지갑이 얇아지는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7장에서 강조하듯 그것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정신마저 타락시킵니다. 건전하지 못한 화폐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비대화를 초래합니다. 정부는 찍어낸 막대한 돈으로 수많은 불필요한 관료 조직을 만들고 시장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며 국민들의 삶을 요람해서 무덤까지 세세하게 통제하려 듭니다. 복지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포장된 공짜 돈을 뿌리며 사람들을 점점 더 국가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는 자유롭고 강인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배급만을 기다리는 나약한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은밀한 침해입니다. 경제적 자유 없이 정치적 자유는 불가능하다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오랜 명언은 오늘날 피아트 머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더욱 뼈아픈 진실로 다가옵니다. 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절망적이고 착취적인 시스템의 영원한 노예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이 빚더미 시스템을 물려줘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혁명적인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또 하나의 투자 자산이나 주식 종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폐와 국가 권력을 영구히 분리시키는 거대한 인류사적 혁명입니다. 마치 과거의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켰던 정교분리 원칙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가 그토록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것이 그 어떤 중앙 권력의 통제나 검열도 받지 않는 인류 최초의 디지털 건전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든 연준 의장이든 전 세계의 모든 권력자가 합의한다 해도 이 규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떤 권력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찍어내어 우리의 부를 희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폐 주권이 국가에서 개인에게로 넘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이자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두고
열역학적으로 건전한 화폐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리 법칙이 우주를 지배하듯 비트코인의 세계는 순수한 수학과 코드가 지배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탐욕이나 정치적 계산 선동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세일러는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인류가 발명한 것 중 가장 완벽한 소유권의 형태이다. 당신이 만약 1 비트코인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전 우주에서 오직 당신만이 통제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압수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재산이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의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진 비트코인의 실제 개수가 줄어듭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멈췄습니까?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이 멈췄습니까? 전 세계를 지키는 해시레이트가 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변한 것은 오직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심리와 병든 피아트 화폐로 표시된 의미 없는 가격표뿐입니다.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장펑 자오 일명 CG는 비트코인을 화폐의 자유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전 세계 누구와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왜 돈은 자유롭지 못한가? 왜 내 돈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데 은행의 영업시간을 맞춰야 하고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수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가? 비트코인은 바로 이 억압된 돈의 자유를 인류에게 돌려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주거래 은행에 가서 내 전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면 은행이 군말 없이 바로 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왜 돈이 필요한지 어디에 쓸 것인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입니다. 심지어 인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의 돈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로운 삶입니까? 비트코인은 이 낡고 억압적인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당신의 돈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비트코인 지갑의 프라이빗 키를 가진 당신만이 그 돈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 역시 분산화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소수 엘리트들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투명하고 효율적인 미래를 역설합니다. 물론 그의 개별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주장하는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즉 디파이의 비전은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철학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중앙에 신뢰할 수 없는 중개자 없이 코드와 수학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직접 가치를 교환하는 세상. 그것이 비트코인이 꿈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다시 7장의 핵심으로 돌아와 봅시다. 아모스는 건전한 화폐가 개인의 시간 선호를 낮춘다고 말합니다. 시간 선호가 낮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기꺼이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오른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은 오늘 당장 명품을 사고 소비하는 대신 기꺼이 저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기업가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10년 뒤를 내다보는 기술 개발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을 축적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어 돈의 가치가 매일 녹아내리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미래를 위해 인내하지 않습니다. 오늘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내일은 120만 원이 되는데 누가 저축을 하겠습니까? 당장 써버리거나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사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를 단기적인 쾌락과 한탕주의가 판치는 투기판으로 내몰아버립니다. 지금의 이 거친 폭락장도 어찌 보면 이러한 높은 시간, 선호를 가진 투기 세력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린 낮은 시간 선호를 가르쳐줍니다. 2100만 개라는 절대적 희소성을 믿는 사람들은 당장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보고 오늘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의 태도입니다. 국가가 던져주는 부스러기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주체적인 삶 말입니다. 재테크계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투자의 전설 존 템플턴 경의 말입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 속에서 죽는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극도의 비관과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비트코인에 보고 기사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가 언제나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빚을 내서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넣으라는 무책임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거대한 공포에 눈이 멀어 사태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실체는 비트코인이라는 견고하고 무결한 네트워크와 그것이 지향하는 자유의 가치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다. 금융 지식 없는 투자는 도박이다. 지금 이 하락장은 여러분의 마음과 지식을 시험하는 가장 잔혹하면서도 공정한 무대입니다. 공포에 휩쓸려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패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냉철한 이성과 지식으로 무장하여 이 위기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바꿀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제7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건전한 화폐 없이는 진정한 자유도 없다. 비트코인은 우리 세대가 마주한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자유투쟁의 도구입니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낡은 금융 시스템은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며 규제하려 들 것입니다. 지금의 가격 폭락도 그 거대한 저항과 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인간의 근원적인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중앙 집권화된 부패한 권력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낡은 시스템의 붕괴를 대비하는 디지털 노화의 방주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강조하지만 눈앞의 파란색 숫자에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당하지 마십시오. 더 멀리 보십시오. 더 깊게 공부하십시오. 이 거대한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자유와 우리 가족의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으십시오. 마이클 세일러는 최근에 그 어떤 하락장 속에서도 트위터에 이렇게 짧고 굵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은 희망이다. 네,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피아트 머니 세상에서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입니다. 그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폭풍우는 언젠가 반드시 지나가고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웃을 수 있는 자는 지금 이 순간 공포를 이겨내고 비트코인의 본질을 꽉 붙잡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7장의 깊이 있는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비트코인 투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인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복잡한 내용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